지속 가능 발전 모델로서 제1한국학교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희영입니다. 오늘 저는 지금 5년 계획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 1년 조금 지났습니다만 제1한국학교 가운데 백두학원 건국학교라고 46년 4월에 개교한 학교입니다. 일본에서 그 학교를 장악하신 이경태 교장 선생님에 대해서 오늘 여러 선생님들과 공유를 하고 또 이러한 사실이 우리의 역사로서 기록되었으면 하는 욕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경태 교장 선생님을 평화교육의 선구자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나중에 발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 선생님들도 동의하시는지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거 가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그 재외교육기관 포털 지금 우리 서울대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제1한국학교 현황을 보게 되면은 우리 교육부는 76년에 한국학교를 인가를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문부성은 49년에 건국학교를 일본의 정규 사립학교로 인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건국학교는 49년에 이미 일본 학교였다라는 거, 그 점에서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977년입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 시기였고 유신헌법이 그죠? 한참 진행된 그 시기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77년 8월 25일 대한뉴스를 간단히 먼저 보고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나요? 그러면 안 돼요. 소리. 영상에 그럼 소리가 안 나오면은 일단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영상에서 학생들 표정이라든지 태극기를 개양하는 날입니다. 처음으로 이 뉴스에 의하면은. 근데 그 시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표정이라든지 분위기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될까요? 그러면은 소리는 끄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잠깐만 보고 진행을 할게요. 예. 제가 뒤에 또 신문에 뉴스의 내용을 제가 또 따로 글로 만들어 놨는데 학교 정문이 있습니다만은 쪽문으로만 사람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 광복절 기념식에 건국학교에 처음으로 태극기를 달았다라는 뉴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쪽문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뭔가 기뻐하고 좋아해야 될 환경인데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어른들만 특히 일본에서 저 빨간색 그 꽃을 달고 있다는 것은 내부자가 아니고 외부의 기빈입니다. 외부자들이 잔뜩 모여서 태극기를 저렇게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77년입니다. 저게 아까 건국학교가 76년에 한국학교 인가를 받았다 그랬는데 한국학교 인가 받고 나서 뭐 하고 있다가 1년이 지나서야 라는 의문도 사실은 들었었고요. 저렇게 태극기를 올리고 광복절 기념식을 합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외부에서 오신 분들의 기라성 같은 분들 네, 화면이 보이는데 영사님부터 시작해서 쭉 내외 기빈들이 계시고요. 학생들 얼굴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죠? 학생들이 졸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저 장면을 저는 볼 때마다 이게 왜 이럴까? 그들은 왜 이 좋은 날 저런 불편한 얼굴들을 하고 있을까? 음성이 없으니까 제가 신문 기사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46년에 개교한 이래 한 번도 태극기 개양을 못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 학교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제1동포 자녀들의 진학 문제가 해결되고 조총련계 교육에 승리하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 괴뢰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아니 77년에 이 조그만 학교가 뭘 했길래 도대체 이렇게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조금만 더 찾아보면요. 태극기는 이 학교는 46년 4월 개교를 하면서 당연히 태극기를 달았고요. 그 다음에 애국가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남도 북도 같은 태극기 같은 애국가를 그죠. 물론 이제 곡조는 다릅니다.
졸업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가사 곡으로 불렀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있다가 48년에 남과 북으로 정부가 각각 수립되면서 남북이 분단된 것에 대해서 조국의 통일을 기원하는 증거로, 다시 말해서 언제든 우리가 자주 평화 통일을 하게 되면 그날 그 국기를 달겠다는 마음으로 나름대로 교육관에 의해서 태극기를 더 이상 개양하지 않았을 뿐이지 한 번도 달지 않았던 학교는 분명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1972년에 이영훈 씨가 당시 오사카 영사 중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영사였습니다. 그분이 쓰신 책이에요. 교포정책 자료라고. 요게 우리 지금 서울대학교 보존실에 아주 조용히 있는 걸 찾아내게 됐는데, 거기 보게 되면은 되게 재밌는 부분이 제1교포 교육 사업에서의 현실적 문제라는 것이 한 14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7번에 백두학원의 운영 방침 정상화 문제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실 62년부터 이영훈 씨의 표현입니다. 이건 그대로 제가 인용한 건데, 62년부터 재정적 보조, 국어과 교사의 파견,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한국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정상화란 완전한 대한민국 정부 지도하에 교포학교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49년에 일본의 정규 학교입니다. 한국 국내에 있는 학교는 아니고 일본에 있는 학교고 일본의 정규 학교인데, 그 학교를 77년이 되어서 갑자기 대한민국 정부의 지도하에 두겠다. 그것도 완전한이라는 표현을 또 사용하고 있는데, 그죠? 사실 우리나라는 77년 되어서 처음으로 재외 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이 신설됩니다. 그 전에는 법적 규정조차 없었었어요. 그래서 그냥 행정처분으로 인가라든지 지원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 규정도 없는 상황에 이런 백두학원과 같은 학교를 우리 정부 지도하에 두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굉장히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교 통계 요람은 법적으로 63년 통계부터 공식 집계로 삼고 있는데, 여기 이미 백두학원 건국학교가 초, 중, 고가 다 집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2년 동아일보에서 보면은 제1교포 교육의 실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은 이경태가 교장으로 있는 백두학원은 한국인 학교로서 유일하게 일본 정부의 인가를 받은 학교다. 77년까지도 백두학원을 제외하고 조선학교 그 어떤 학교도 인가를 받은 학교가 없습니다. 근데 요거는 84년에 같은 제1한국학교 가운데 금강학원이 인가를 받으면서 84년까지 근 40년간 유일하게 일본의 정규 학교였던 학교입니다. 사실 저 당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68년에 조선대학이, 일본에 있는 조선대학입니다. 광주에 있는 조선대학이 아니고 조선대학이 동경도지사의 인가를 받습니다. 근데 조선대학은 정규 학교로 인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각종 학교라고 정규 학교 외의 학교로 인가를 받습니다만 그것 자체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지금 백두학원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대학 진학을 못하는 다 각종 학교인데, 일본 땅에 북한의 그 사상을 따르고 있는 조선대학이 섰기 때문에 조선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전부 다 조선대학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대학 졸업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나머지 우리 민단계 사람들은 대학을 진학하려고 하면 다시 검정고시를 쳐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백두학원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대학 입시가 진학이 가능한, 왜? 일본의 정규 사립학교였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기사가 있어요. 그런데 77년 8월 15일 날 태극기를 개항했다고 그랬죠. 이 77년 8월 15일 경향신문입니다. 여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조총련계 교장인 이경태가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같은 날짜, 다음 날짜에 조선일보를 보게 되면은 조총련계 교육 자금에 지원하라 운영되던 사실상 조총련계 학교로 알려져 왔다. 네, 62년부터 대한민국이 지원금을 다 주고 있었던 학교인데 77년에 갑자기 조총련계 학교, 그동안 10여 년을 대한민국이 조총련 학교에다 돈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고요. 이경태 교장 선생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11년에 태어나셨으니까 그렇죠. 정말 예, 식민지 하에 태어나셔서 예, 20세기를 고스란히 사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어디서 태어나셨냐면은 지금은 부산의 구포입니다만은 당시는 경남 구포였습니다. 거기서 태어나셔가지고 집이 어려우니까 충청도 제천까지 이사를 또 가시고요. 또 서울에서도 살아요. 나중에는 원산까지. 이분은 당신이 기억하는 조선은 하나입니다. 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단된 남쪽만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당신이 나고 자라서 쭉 커가던 곳은 저렇게 조선반도 한반도였습니다. 특히나요 이분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만두떡 같은 걸 이렇게 그 서울에서 팔고 있었어요. 그때 눈앞에서 3.1 운동을 목격합니다.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셔요. 그리고 원산에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원산항에서 출발하는 일본으로 가는데 엄청난 수의 소가 실려가는 걸 보셨대요. 그걸 보고 어린 마음에도 조선에 이렇게 소가 많았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 조선의 안타까움, 나도 뭔가 조선에 도움되는 일을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이응택 교장선생님이 만든 백두학원 건국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이곳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제일 처음 가서 놀랐던 게 이 부분이에요. 백두금강 압록둥화, 그렇죠? 관악산 정도가 아닙니다. 도대체 이 학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학교길래 이 교가는 이경태 교장 선생님이 글을 쓰셨고요. 현재명 씨가 작곡을 해줬습니다. 당시 서울대로 보내서 그죠? 곡을 보내달라고 했던 예 그런 곡이고 지금도 학생들이 뭡니까 한글로 잘 부르고 있는 뭐 얼마 전에 콜신에서 교토 국제의 노래도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교가도 분석해 보면은 전혀 성향이 다릅니다. 요건 47년에 만들어진 거고요, 그죠? 예 조국에 대한 지향 의식이 아주 강한 거예요. 조금도 일본에서 살겠다는 생각이 일절 없습니다. 여기서 힘을 길러서 문화국민으로 성장해서 기술을 가지고 조국 평화 통일에 기여하겠다라는 의식이 아주 강해요. 나머지 학교들은 그냥 일본 땅에서 열심히 민족의식을 가지고 살겠다라는 정주지향이 있다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백두학원 같은 경우는 사실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귀국하지 못한 분들이 일본 땅에 한 60만 명 정도 남아요. 그리고 그 학교에 다녀야 되는 자녀들만 해도 또 6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 제일동포들은 어떻게든 자신들의 자녀들,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그 자녀들에게 조선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보탰고요. 그 가운데 백두학원도 코베에서 굉장히 성공한 실업가 조교훈 씨가 직용공들을 모아서 백두동지회를 만듭니다. 우리도 여기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언젠가는 고국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 전에 뭔가 기여를 하자라는 생각으로 그때 이미 이제 그 현장 교사 경력이 있던 이경태 선생님을 찾아내서 같이 의기투합을 해서 1946년, 45년에 광복을 해방을 맞이하고 46년 4월 1일 날 조선건국공업학교 대부분의 그 당시 한 350개 정도의 그 민족학교라고 하는 학교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서당식의 조그만한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건국학교는 처음부터 아예 폐교한 학교를 사들여가지고 건국공업학교, 조선건국고등여학교를 개교를 했어요. 그리고 47년 일본의 교육기본법에 따라서 조선중학교로 조선건국중학교로 개정을 합니다. 그리고 48년에 고등학교, 49년에 초등학교. 그래서 초, 중, 고를 다 갖추고요. 49년까지. 앞서 말씀드렸던 49년에 문부성의 재단법인 인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완연한 일본의 정규 학교가 됩니다. 이렇게 일본의 정규 학교가 되려고 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일본인보다 더 나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당당하게 법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법치국가 안에서는 법대로 해야 된다. 몰래 할 필요 없다. 일본의 정규 학교로 당당하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학교를 만드셨던 거고 74년까지 약 30년간 봉직을 하셨습니다. 74년에 이경태 선생님이 퇴직을 해요. 예. 그리고 내후년이면 80년을 맞이하는 학교입니다. 그런 건국학교의 이경태 교장 선생님이 앞서 보신 것처럼 77년 퇴직하고 3년이나 지난 77년 갑자기 조총련계의 교장이 되어버리는 이 상황을 저도 납득이 되지 않아서 조사를 해봤는데 저는 이분이야말로 평화교육의 성각자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의 자주성 관점입니다.
일본 헌법에는 교육의 자주성이라는 키워드 그대로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교육기본법에는 교육은 부당한 지배를 당하는 일이 없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에는 1960년 4.19 혁명의 요망을 박통도 개성을 합니다. 당시에는. 그래서 63년 헌법부터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표현이 헌법 내에 명시화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 및 이념에 근거한 교육 행정으로부터 교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교육의 자주성인데요. 이경태 교장 선생님께서 같은 경우는 일본 땅에 만드는 한국 학교지만은 내가 충분히 일본의 교육법을 위배하지 않는 내에서 정규 교육을 따라가겠다. 하지만 반드시 민족 교육은 내가 시킨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의 자주성 내에서 진행을 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46년 이후로 조선인들은 350개가 넘는 지금은 50개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만은 엄청난 학교를 만들어요. 근데 이제 이게 48년 이후로 이제 냉전이 가속화되면서 그죠? 일본에서도 그냥 두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48년에 민족학교를 다닌 학생들을 전부 일본인 학교에 보내라. 조선인들은 그런 이제 그 통달을 내립니다. 그 통달에 대해서 조선 사람들이 모두 다 들고 일어나서 반대를 했던 운동이 48년 한신교육투쟁으로 해서 오사카와 코베에서 4월달에 엄청나게 오랫동안 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49년에는 전국에 있던 300여 개의 민족학교가 모두 다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지금 현재 90% 이상의 제1동포 학생들은 일본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때 벌어지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조선 건국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세 개는 폐쇄를 면합니다. 유일하게 이 세 개 학교만. 이유는 이 학교들은 이미 일본의 정규 학교로 인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일본의 정규 학교로 인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차별에 대해서 당당하게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건국학교를 졸업한 제가 한번 그냥 기념지에서 재미삼아 찾아봤습니다만은 40년대, 50년대입니다. 1기부터 8기까지 졸업생 중에 박사 지도자가 14명이나 돼요. 당시 조선인들은 중등도 가기가 힘들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도 백도학원의 선배들은 엄청나게 기라성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죠? 어쨌든 백도학원은 이렇게 교육의 자주성 안에서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경택 교장 선생님은 당시부터 당연히 일본보다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당당하게 일본의 법태를 내에서 지킬 건 지키고 요구할 건 요구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셨던 거. 그런 부분들이 교육의 전문가로서의 해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학원의 자율성입니다. 학교가 자꾸 외부의 어떤 시선, 외부의 요청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토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기존 교육은 당연히 하지만 민족 교육을 해야 되겠죠. 국어 교육도 해야 되고 역사 교육도 해야 되고 문화 교육도 해야 되고요. 대부분의 민족 학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이경택 교장 선생님은 하나 더 보탭니다. 48년 이후로 점점 한국이 어려워져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남도 북도 우리의 조국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왜 우리 스스로 가르겠느냐? 그럴 이유가 없다. 이제 곧 해방이 될 테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55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학생들이 만드는 중고등학생들 만드는 문해지가 있어요. 학교에서 발간하는 그 문해지의 교장 선생님의 담화문인데 지금 이렇게 남북으로 이렇게 평행선이 그어져 있지만 이걸 좀 휘어라. 그리고 우리 서로 젊은이들이 싸우고 죽이고 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씀도 남겨 놓으시는데요. 그죠? 이경택 교수님께서는 민족 교육만 하신 것이 아니고 국어 교육만 하신 것이 아니고 앞으로 대한민국 북한을 포함한 그죠? 조선반도가 나아갈 길은 평화적인 통일이다. 우리의 힘에 의한 자주 평화 통일을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최초의 남북 공학이었다. 공학이다라는 과거가 아니고 공학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8년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58년에 조봉암이라는 분
잘 아시겠죠, 그죠? 예, 이승만의 라이벌이었고요. 58년에 그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바로 사형이 집행이 돼요. 이유는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평화통일이라는 구호를 외쳤기 때문에 조봉암은. 예, 그 다음에 사회 민주주의를 내걸었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물론 예, 2008년 후손들이 재심 청구를 해서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만은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국내 상황은 58년 평화 뭐 이런 얘기, 통일 이런 얘기를 꺼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죠? 우리 교육과정은 55년에 1차 교육과정이 완성이 됩니다. 예, 그 1차 교육과정에서 반공교육이 굉장히 뭡니까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2차 교육과정의 초등 총론에는 보면은 평화란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반면 반공이란 단어는 초등입니다. 31번이나 나올 만큼 굉장히 한국에서의 교육은 반공, 멸공, 성공에 집착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경택 교장 선생님께서는 일본이 아닌 한반도 밖에서 그죠 평화통일 교육을 당신이 퇴직할 때까지 지금의 졸업생들 중에 이경택 교장 선생님을 기억하시는 60, 70대 분들이 하실 말씀이 호랑이 교장 선생님이 만나서 인사를 드리면 항상 하신 말이 자주 평화통일 이 얘기를 하셨대요. 그렇죠? 그만큼 당신은 평생의 소원이었던 부산에서 나서 원산까지 살면서 당신이 꿈꿨던 그 고향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백두학원의 설립 취지서 45년 10월 정도에 이 백두 동지회가 만들어지면서 이 설립 취지서를 쓰게 되는데 이걸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1동포로서 민주적 평화적 문화국가 건설에 기여해야 된다. 이제 해방된 우리나라의 민주적 평화적 문화국가 건설에 기여해야 된다는 생각과 아울러 세계시민으로서 세계 평화와 인류 평화 사회에 기여하자. 평화란 단어가 저 설립 취지서에도 몇 번이나 나옵니다. 그럴 만큼 이분은 처음부터 학교라는 것이 평화적이어야 되고 그 울타리 내에서 교육은 정치로부터 독립해서 정치에 대해서 좌우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폭력 문화로부터 평화 문화로 전환하는 미덕으로 3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비폭력 같은 경우는 48년 사실 한신교육투쟁에서 우리 조선인들이 굉장히 일본에 항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17세의 어린 그 학생이 총에 맞아 죽는 일이 생깁니다. 모든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물론 건국학교도 한신교육투쟁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참여하지 않아요. 학부모 회의를 열어서 이런 상황이 있다. 어떻게 하겠느냐. 참여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학생들도 참여하겠다는 구성원 모두의 얘기를 수렴해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참여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그 투쟁에도 참여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건국학교는 49년에도 폐쇄되는 일 없이 꾸준히 민족교육을 통일교육을 같이 할 수 있었던 거 비폭력적으로 그죠? 그게 바로 그 이경택 교장 선생님의 해안 때문이 아니었는가. 50년 한국 전쟁에서도 뭡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동포 사회조차 분단되어 있는 곳이 일본입니다. 그런데 이경택 교장 선생님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그죠? 계속 하셨고요. 말씀드린 대로 동포라면 누구라도 와도 된다. 사실 총련과 민단으로 나뉘어져서 48년 이후로는 뭐 총련 계열은 전부 조선 계열 학교, 조선 학교, 일명 우리 학교라고 하는 곳으로 다 가는 것이 당연했고요. 민단 계열은 너무 작으니까 그죠? 다 일본 학교로 간다든지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만은 건국 학교는 총련 계열 학생들도 물론 받았고요. 예, 그다음에 민단 계열 학생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퇴직 후에 보셨다시피 77년 태극기 정치적 한국화, 한국 학교의 정상화라는 명분 하에 갑자기 구성원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외부에서 들어와서 태극기를 개항하면서 이경택 선생님을 조총련이다, 빨갱이다 라고 몰아버립니다. 그런데도 이경택 선생님은 그때 생전에 계셨었습니다. 근데 전혀 언급을 하시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동포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일본 사회에 보여주고 싶지 않으셨던 부분도 분명 있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당시 문화적 다양성 했는데 건국학교만큼 문화적 다양성을 창립 초기부터 유지한 학교가 또 이 지구상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민단 총련 가리지 않고 모두 받아들였고요. 아까 원장님이 점심시간에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그
해방 이후에 이렇게 밀항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대학을 진학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대학 진학 전에 반드시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됩니다. 건국학교는 그런 분들도 꽤 많이 받아들이셨어요. 예. 그래서 누구든 한국인은 조선이 뿌리인 사람들이 와서 배우고자 하면은 그들을 다 받아들였고요. 지금도 졸업생들이 이경택 교장선생님을 모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대학에 갈 돈이 없고 대학을 갈 상황이 안 되는데 교장선생님은 배워야 된다. 조선인이기 때문에 더 배워야 된다. 그래서 대학을 권하셨고 그래서 실업가가 된다든지 뭐 의사가 된다든지 그런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예, 지금 현재는 뭐 건국학교는 그죠? 한국에서 온 학생들 제가 그래서 또 파견을 나갔던 거고요. 또 일본에서 한국을 배우기 위해서 오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국적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건국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구성원들하고 이런 캠페인을 한번 해보고 있어요. 나에게 있어서 백도학원은 네모다. 뭐 이런 걸 해봤는데 한 학생이 답이 다양성의 장이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건국학교가 잘 뭔가를 해나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20세기 평화교육의 선구자로서 이경택 교장선생님을 명명한 이유 중에 하나도 유네스코 평화헌장이 46년 11월 4일 날 발효가 됩니다. 예, 그것보다 훨씬 먼저 46년 4월에 개교를 했으니까 그렇죠. 이경택 교장선생님이 더 먼저시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요. 예, 결론 부분에 요거 하나는 꼭 말씀드려야 됩니다. 건국학교의 교훈입니다. 46년 개교를 앞둔 시점에서 이경택 교장선생님은 과거에 대한 반성과 미래에 대한 전망, 교육자로서 정말 너무나 당연한 자세를 취하셨죠. 그죠? 그리고 만든 건국학교 교훈이 자주상해 근검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강건이라는 뭡니까? 그죠? 건강한 신체까지 5가지의 교훈을 만드시는데 이게 2002년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과 완전히 일치를 합니다. 자주적인 사람, 그죠? 예. 자주겠죠. 창의적인 사람, 그게 바로 정상, 정밀함과 탐구 정신을 말씀하셨습니다. 교양 있는 사람, 선생님은 근검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근검에 대한 설명을 하셨어요. 그게 뭐라고 했냐면은 마음의 여유가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내가 저축을 하고 연락해서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지 사람의 몸에서 품위가 있다, 교양이 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그대로지 않습니까? 더불어 사는 사람. 그죠? 여기에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건강까지 교장 선생님은 두셨는데 교장 선생님은 건국학교의 창립을 당신 스스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36년간 일제 압박으로부터의 해방의 선물이다. 요런 조그만 학교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그 선물은 지금 우리가 흔히들 말하고 있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미래 세대를 위한 100년 대계의 등불로 지금 봐도 평화교육 지금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평화라는 단어가 그죠? 예, 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세계 평화를 위해 이영태가 미래 세대에게 준 과제를 책임 있는 주체로 실천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저는 이제 후속 연구로 한일 양국의 교육 과정을 융합한 모듈형 교육 과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정규 학교이다 보니까 일본의 정규 교육 과정을 따릅니다만은 모듈형으로 한국의 사실 47년에 일본의 교육 과정이 일본의 교육부에 만들어졌고요. 49년에 한국의 교육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도 공공연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 일본의 교육법을 그대로 가져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은 굉장히 두 나라의 교육 과정이 유사한 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도 바뀌었고 일본도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중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건 같이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것, 또 우리 한국적인 걸 더 살릴 수 있는 부분을 모듈형으로 뽑아서 조금 더 한국 학교에 특수화, 특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